네, 8시 3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그 선거일 전 120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20대 총선까지 일정이 사실은 바쁜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안을 내놨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선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 여러 가지를 분석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남대 행정학과의 이영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특위가 열리고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 선거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학 교수로서. 지금 국회의장께서 지난 재연절 경국사에서 네네. 현 선거제도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3월 16일인가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 했습니다만. 예, 작년에 경축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번에 이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요번에 말씀하시면서 보다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을 지적하셨냐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역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승자 독식 체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아시겠지만 네. 현재 제도가 네. 300명을 뽑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한 80% 이상인 246명을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고, 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나머지 54명을 이제 정당별 비례대표로 뽑고 있는데, 네. 이런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택하면 네. 기본적으로 양대 정당 체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처럼 지역주의가 크게 기승하는 경우에는 네네.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 체제가 난공불락의 체제로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 감정도 타파할 수 있고, 네네. 또 승자 독식 체제도 타파하자,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이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가 이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 선거구를 재획정한다, 그런 얘기인데, 알기 쉽게 말씀하시면 선거구를 다시 나누는 거는 헌재의 위헌 심판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구 편차가 현재 3대 1인데 2대 1로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니까 각 정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점, 지금 이제 지역구를 늘릴 것이냐,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현재 선거구제는 최다 선거구, 네. 주민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사이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 변화가 있고, 네. 그래서 2대 1을 넘지 말라 하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요. 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제를 많이 늘려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선거구에서 오는 문제점, 네. 일부 지역에서 한 당이 완전 승리하고 다른 당은 전혀 20%, 30% 지지율을 갖고 있어도 전혀 선거 국회의원을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자 해서 비례대표제를 이제 늘리자는 안이 이제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현재 선거법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인원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제를 늘릴 것이냐. 네. 아니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 할 예,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국회의원 정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정원도 300명에서 뭐 플러스 70명, 뭐 100명 정도 늘리고 네. 늘리면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면 네. 양당 구도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확실하게 늘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두 가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도 안 되는 비례대표만 뽑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뭐 살짝 끼워넣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소수 세력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따라서 좀 권역별 비례대표냐 전국별 비례대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중을 네. 조금 더 높이는 게 소수 세력의 등장을 좀 용이하게 만들고 네. 또 지역구도도 타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은 그 지역구는 그냥 둔다는 것은 뭐 지역구도 인구 편차가 맞지 않는 것은 재조정해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될 텐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모두가 다 전체 국민을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수 느는 건 어떤 경우도 싫다 이런 정서가 있으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 불신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지금 뭐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네. 그 안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네.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한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현재 정치 불신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제도를 바꾸면 네네. 다른 방향의 정치 행태가 가능해집니다. 네네.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네. 소수 세력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네. 소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투표가 네.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냉소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고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네.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말씀은 좀 전에 하신 말씀은 한 390명으로 늘리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그 대신 그 뭐 세비는 동결을 하고 예산 더 청구 안 할 테니까 국회의원 수 늘리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해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나라마다 인구 크기나 또 뭐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로. 예, 저희가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다시 강하게 도입한 게 2000년대 초인데 네. 그때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게 독일의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제라고 해서 네. 표를 일반 시민이 2표를 던집니다. 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1표를 던지고 네. 그 다음에 정당이 제시한 선거인단에 1표를 던집니다. 네. 그래서 선거인단에 보낸 투표의 비율에 따라서 네. 국회의원 수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5% 이상 넘지 않는 정당은 한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지만 5% 네. 이상만 넘게 되면은 그 의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네. 예,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반핵, 네. 그다음에 인권, 환경 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 전국적으로 지지를 그 투표를 받았군요. 지지를 예. 받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이제까지 딱 한 명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7%, 8%, 10%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할 수 있는 네.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주는 그것은 예를 들어 A당은 1번 누구, 2번 누구 해서 쭉 이름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명단을 일찌감치 공개를 해서 그 비례대표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에게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경기 지역의 경우는 1번 김, 2번 누구 쭉 써 있어서 그 지역 안에서만 투표하는 걸 권역별 비례대표라 그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전국적으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말씀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독일의 경우에도 네네. 주별로 정당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권역별 비례대표군요. 예, 그 뜻은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미라고 하면 전국적인 정당 명부를 제출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고 투표자들이 동일시하기가 일체와 그 후보자들하고 이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아무래도 자기 지역별로 정당 명부 그 선출단을 제출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기 때문에 참여도도 높고 그 다음에 투표자로서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제시하는 그 안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수 늘릴 때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즉 선거 전에 사전 투표를 통해서 어느 당의 후보가 이 사람이 좋겠다라는 걸 하자는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말을 좀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 주십시오. 예. 이게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비선거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비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천 대신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참여해서 그 공천자를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당은 이 사람이 후보였으면 좋겠다. B당은 이 사람이 후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는 거죠. 역선택 때문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고 오픈은 모두에게 공개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썼던 국민경선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원이든 어떠한 자격 필요 없이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머리를 오픈하지 않고 당원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전에 겪었듯이 상당히 거기서 금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당원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만들면 굉장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같은 날 하자는 뜻은 여당, 야당 다 같은 제도로 하자라는 뜻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날 하자는 뜻은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A당의 이 후보가 되면 내가 지지하는 B당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A당의 괜찮은 후보보다는 B당에게 유리한 후보를 찍는 즉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날 하자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픈인 경우에는 같은 날 하든 같은 날 하지 않든 반대당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의견이 이제 통일되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 400명 정도 되면 좋겠다. 지난 그 4월에 국회의원 수 400명 얘기했다가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이면 좋다. 국회의원 수 적어서 일 못하냐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10월 13일까지는 여든 야든 국민이 원하는 제도를 도출해내야 될 그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 행정학과 이영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진행하면서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정치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청년 취업은 절벽입니다. 이걸 뚫을 해법을 정치인 여러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책임의 현준호, 소용선, 최밀근 PD, 구성의 이영미, 저 진행의 박찬숙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